안녕하세요. 프렌즈 부동산 형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오송에 설계부터 컨설팅 그리고 마무리 준공까지 어떤 식으로 이게 완공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송 같은 경우는 대략 준공이 다 되는 기준의 가격이요. 대략 14억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4층 상가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차 대수와 방 개수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설계부터 이런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특정 집 하나를 집어서 여기에 설계 그리고 우리가 조감도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까지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도면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도면으로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조차는 우리 또한 되게 힘들어요. 항상 도면을 보고 있지만 한눈에 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제 도면을 3D로 먼저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영상 보시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전체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3D로 설계를 쭉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층층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층 안쪽 상가가 들어가 있었던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임대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옷장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공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실제 요 방을 꾸밀 때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이게 대부분의 실제 크기의 가구들이기 때문에요. 아, 여기에 요 정도 가구가 요만큼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2층 평면도의 이렇게 3D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3층 같은 경우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처음에 가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시고 아, 이런 집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거의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조금씩 인테리어라든지 구조라든지는 중간중간 변경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4층 같은 경우도요. 주인 세대 이렇게 설계를 다 맞춰드렸습니다. 여기도 애초에 제가 처음에 설계를 한 부분과요. 이제 또 원하시는 부분, 매수자가 원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게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마침 완공이 된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공된 모습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설계를 다 하고 나면은요, 아까 제가 3D로 평면도랑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조감도로 나오면은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아까 1층 모습 이렇게 주차 대수까지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2층 임대방 실제와 여기에 제가 이 조감도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층 쪽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2층 쪽 들어오면 이렇게 실제가 더 이쁘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설계한 모습만 이렇게 대충 보시고요. 실물이 훨씬 나으니까요. 실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앞쪽에 베란다를 빼고요. 약간 투베이까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넓게 배치를 했는데요. 실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원룸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길게 일자로 주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렌즈 놓을 수 있는 렌즈장, 그리고 옆으로 지금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죠. 제가 원룸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냉장고가 방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런 걸 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문 바깥으로 꼭 냉장고를 바깥으로 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이 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샤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폭도 너무 작지 않아서요. 제가 설계해주는 집은 대부분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좀 넓게 빼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700에 2200 공간 만들어 놓으면은 저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나옵니다. 원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인데요. 방 엄청 크죠? 이 방 같은 경우는 사실 바깥으로 베란다를 빼도 되는 방이에요. 워낙 방이 크기 때문에 베란다를 빼도 되지만 저는 아예 일체감 있게 해서요. 이쪽으로 침대를 놓고 이쪽으로 소파 같은 걸 놓으면 약간 원룸이지만 투베이 같이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안쪽에 딱 재보면은 저기가 침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침대, 그리고 이쪽으로 나의 별도의 생활 공간, 이렇게 해서 이쪽에 책상 같은 거 놓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주 절찬리에 전부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원룸 모습입니다. 자, 투베이 공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투베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바로 주방과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트 소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대쪽으로는요, 화장실이 저 끝쪽으로 있죠. 네, 끝쪽으로 화장실 공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실제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가 투베이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요, 투베이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딱 뭐냐면, 투베이 같은 경우는 거실과 방을 따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 자리와 소파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트랑 자칫 멀 수 있는 거를 이쪽 안쪽으로 해서 별도로 주방만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주방, 기역자형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투베이 같은 경우도 아주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소파 자리와 그리고 아트 자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설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 같은 경우도 꼭 북박이장 하나 정도는 넣어주려고 제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역시 여기도 지금 베란다가 없는 방인데요. 이제 이쪽으로 제가 이 공간을 저는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폭이 좀 작다 보니까 베란다 공간이 빠져 있는데요. 이쪽이 그래서 우리 그 보일러실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또 화장실도 샤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크기도 아주 넉넉하고요. 이렇게 화장실 공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베이까지 한번 보셨고요. 일반적인 투베이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집에 하나 더 있는 투베이인데 사실 이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이 그리는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중문이 있는 투베이 형식으로 해서요. 여기도 냉장고 바깥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공간 확보를 해뒀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소파 자리, 아트 자리,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재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요 바닥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화장실 같은 경우 크게, 저 화장실 작은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좀 크게 빼고요. 여기가 이제 베란다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는 투베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옷장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투베이 공간에 지금 옵션이 아직 세탁기 빼곤 다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투베이까지 보셨고, 투룸 한번 보실게요. 자, 투룸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투룸 같은 경우도 설계를 제가 이렇게 했던 방이었습니다. 자, 소파랑 아트 자리 잘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작은 방, 베란다까지 있는 작은 방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도 기역자형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방이 하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마쳐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저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었던 공간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투룸 공간인데요. 바로 길쭉한 신발장 공간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역시 투룸도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에는 아트 자리와 소파 자리거든요. 거실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투룸 같은 경우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랑 주방에 중간에 문이 달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아트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한쪽 방에는 꼭 이렇게 베란다를 두거든요. 보통 살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한쪽 방에도 이렇게 북박이장까지 제가 보통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방 같은 경우 여기는 구조가 안쪽으로 좀 기른 구조라 기역자형 주방 들어와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식탁까지 놓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안방 같은 경우도 크기가 크고요. 다른 집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제가 설계를 할 때는 대부분 투룸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방에 하나 그리고 우리 거실에도 하나, 2개 정도를 옵션으로 꼭 넣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거의 대부분 1개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거실에서 쓰는 에어컨만으로는 온 방이 시원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투룸 같은 경우도 욕실 공간 굉장히 넉넉하죠. 네, 이렇게 투룸까지 보셨고요. 자, 4층은 제가 평면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계속 이 완성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변경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감도를 끝까지 신경 써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시면 여기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벽을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냉장고가 이렇게 2대가 들어가면서 여기를 트니까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을 4개를 원했기 때문에 방 4개를 이렇게 확보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변경된 게 여기는 제가 벽체를 세웠죠. 벽체를 세우면 공간이 많이 빠지거든요. 최소한 벽이 양쪽 벽만 해도 보통 150은 잡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요. 여기는 우리가 신발장처럼 인테리어 월로 이렇게 맞춰놨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북박이장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실제로 북박이장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팬트리 공간, 이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죠. 안방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대, 그러니까 파우더룸이고요. 안쪽이 욕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대로요. 설계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완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설계하고요. 완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주인 세대 현관 딱 들어오면은 이 집 같은 경우는 옆쪽이 공간이 남아서 양쪽으로 신발장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이 신발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 반대쪽은 약간 팬트리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더 공간이 커요. 그래서 골프백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우리 집 거실 바로 주방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우리 집 거실 같은 경우가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완전한 공원뷰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공원뷰가 너무 멋지죠. 여기가 또 남향이라서 아주 뷰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바로 주방 같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원 설계를 할 때는 주방이 더 컸어요. 근데 방을 4개로 구성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방이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함 없이 이쪽 가운데 식탁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실 원래 제 설계는 여기를 복도형으로 좀 막았었는데요. 트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협의하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전부 다 한샘 주방 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방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계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충분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방 공간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네, 여기 안방 공간이고요. 여기 뒤쪽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쁜 제 얼굴이 보여서 아주 예쁜 거울과 그 화장대 공간, 화장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욕실 같은 경우에 욕조가 이동식 욕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욕조 버리고 따로 이렇게 그냥 샤워기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방 이렇게 보셨고요. 다른 쪽 이제 제가 했던 설계와 이 실제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는지를 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팬트리룸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은 방을 4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서재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본인이 넣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본인의 드레스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요것도 역시 옵션으로 본인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입주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오시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 작은 방 공간인데요. 우리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던 북박이장, 저희 반대쪽도 있거든요. 북박이장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장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빽빽하게 여기는 방 3개 중에 2개가 북박이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공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애기 세탁기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또 쓰시라고 저렇게 베란다 쪽으로 수도를 빼두신 모습이고요. 여기가 공용 욕실이죠. 욕실 크죠. 저는 욕실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화이트 톤 타일 위아래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일체감이 있고 집이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주방에서 이 집이 제가 설계할 때 방을 4개를 빼면서 좀 아쉬웠던 게 사실 이 베란다 공간이에요. 저는 베란다를 굉장히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여기 세탁기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조 주방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사실 충분한 공간인데요. 워낙 제가 큰 걸 좋아하다 보니 제 눈에는 설계상 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인 세대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컨설팅 계약의 설계 과정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설계를 통해서 전 세대 면적 같은 걸 다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조권을 영향을 받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조권을 받게 되면 주인 세대 면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 세대 실 면적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도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3D 조감도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임대 세대, 주인 세대 전부의 그거에 맞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 정도 크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으로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요런 것도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 계약하고 났다고 진짜 뭐 철근 빼먹고 이렇게 짓는 거 아니야? 요런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여기에 설계를 하게 되더라도요. 감리가 랜덤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안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감리가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리가 이쪽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고 나면요. 이제 건축까지 해서 준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공 나기 직전에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 색상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된 후에 그리고 이제 준공이 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컨설팅 계약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집장사들이 집을 준공을 하고 짓게 되면 매매에 치중을 두기 때문에 임대 세대는 좀 대충 그리고 주인 세대는 화려하게 짓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준공된 집 생각해 보시면은요. 임대 세대 보고 계약하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주인 세대하고 외부 그리고 우리 땅 위치 이렇게만 보고 대부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요. 임대 세대 같은 경우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 세대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임대에 대한 공실률 또한 월등히 낮아지겠죠. 남들보다 집이 더 크고 좋으면은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빠르게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맞춰서 살죠, 우리가. 어디 아파트를 들어가도요, 그 아파트에 맞춰서 가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요, 집을 나한테 맞춰서 지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준공된 건물들을 매매를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매매할 때, 집장사가 지었어? 그러면 뭐 좀 아무래도 좀 빼먹고 지었겠네? 요런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 같은 게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지어서 살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요, 건설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그리고 건설임대를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내용이죠.
자, 컨설팅 계약 장점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자는 뭐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주택 같은 경우 8%, 3주택 같은 경우 12% 중과세가 있잖아요. 여기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중과세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건축물 원시 취득세가 한 약 1,500만 원 정도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취득세보다도 좀 더 저렴한 취득세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설계 과정부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에게 맞는 집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게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대 세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임대 세대가 임대 놓기 좋은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향후 준공 시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월등히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내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다른 집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요런 건 어떠세요? 요런 건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나한테 맞게끔 또 참고해서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자재랑 외부 자재까지 선택이 가능하죠. 항상 이렇게 집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유, 여긴 다 좋은데 벽돌 색깔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 여긴 다 좋은데 인테리어 요 편백나무가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자재와 외부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색상의 벽돌이라든지 대리석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건 나중에 향후에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모두 있죠. 자, 그리고 준공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공주택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일단 준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집장사들이죠. 건축주들이 집을 지어서 등기를 하고 양도 차익을 내고 다시 이제 매매를 하는 과정이 생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 비용하고요. 가산세, 양도세 이런 가격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요. 아무리 작게 봐도 저는 1억 이상은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또 건축 비용이 아주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약 금액을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신 분들은 다 쾌재를 부르고 있죠. 막 1억씩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비용 면에도 엄청난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오늘이 가장 싼 날이에요. 더 기다린다고 집들이나 비용들이 싸지진 않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제 컨설팅 계약의 단점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일단은 토지 상태의 계약이고요. 준공된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불안함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이랑 3D 프로그램으로 완공된 집을 이제 실물로 볼 수 있게끔은 최대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겁을 아주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런 것도 사실 중개비 주면서 저희 왜 두겠어요? 남들보다 좀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면 10년 늦는다고 하던데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부동산 말만 믿고 집을 질 수도 없고요. 누가 집을 지어주는지 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신뢰도도 쌓아야 되고 시간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자재 선택하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준공주택은 우리가 이제 잔금을 하고 나면 즉시 수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토지 상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가 혹시 특히 상가 같은 거 안 나가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즉시 수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완공주택에 비해서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완공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금 10% 그리고 2달 후 잔금, 한 달 후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요. 이런 컨설팅 계약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 자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해결 방법. 자, 토지 상태 계약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컨셉 같은 거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한테 좀 도움을 받고 이제 특정 집 같은 걸 하나를 찍어서 변경할 곳만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건축하면 10년 늙는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볼 수 있게끔 3D 작업이랑 설계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집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라든지 뭐 설계 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시면은 그렇게 늙을 일 없으시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즉시 수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죠. 보통 우리가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짓는 이유가 수익형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형 다가구를 이제 바로 수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임대 세대는 다 볼 수는 있지만 설계부터 하기 때문에 임대 세대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수입이 불가능하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요, 향후 만족감과 임대에 대한 공실률이 월등히 낮아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게 월등하게 더 이득이 될 겁니다. 무조건 임차인은요, 안 나가고 오래 살아주는 게 가장 좋은 나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공주택에 대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거는 솔직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주가 먼저 되기 때문에 뭐 토지를 먼저 사고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사실 어려워요. 토지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총 가격 대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자체도요, 어쨌든 초기 자본이 먼저 들어가도 향후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뭐 그런 부분까지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